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요즘에 트럼프 당선 이후로 테슬라만큼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도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는 게 퓨런티어죠. 그래서 오늘은 퓨런티어가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가져갔었던 시점에서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이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면서 많은 주가 반등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좀 투자 대응 전략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테슬라 관련 뉴스와 함께 퓨런티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퓨런티어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처럼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또는 조립 장비 등을 생산을 하고 산업용 PC, 광원 이런 것들을 부품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 회사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자회사 모회사 관계로 있지만 비슷한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보고 퓨런티어의 관련 뉴스를 보면서 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퓨런티어의 기업 개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608억 원이고요. 상장된 주식수가 810만 주 정도 됩니다. 발행된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데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모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이 330만 주 정도를 들고 있고요. 40.45%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거의 한 60% 되는 분량의 유통 주식수가 대략 한 400여만 주 정도 되겠죠. 그 정도만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현재 1,600억 원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반등한 게 이 금액이에요. 반등하기 전에는 거의 1,000억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큰 종목이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관련해서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도 상한가에 올라갈 만큼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좀 예민하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모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주요 사업 부문이 모바일, IT, 2차 전지, 전장 부문, 그리고 3D 프린터 사업도 얘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IT 모바일 부문 쪽을 보면 자, 컴팩트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 센싱 모듈 검사 장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액티브 온라인 장비, 자, 이런 것들을 주요 매출로 가져가고 있고요. 심지어 매출 비율도 86.87%로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 매출이 주된 사업 영역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전장 부분에 135억의 매출이 여기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전장 부분 액티브 온라인 장비, 자, EOL 장비 등으로 전장용 쪽으로 135억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여기 찍혀 있는데 이 135억 3천만 원의 이 금액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고요. 퓨런티어 반기 보고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퓨런티어 반기 보고서 매출을 보시면요. 여기 장비 사업부와 부품 사업부로 나뉘죠. 그중에 장비 사업부의 전장용 쪽을 보시면 이 매출액이 135억 3천만 원 똑같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전장 쪽으로 매출을 잡은 건 자회사 매출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비전도 전장 쪽을 하고 퓨런티어도 전장 쪽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하이비전의 자회사가 퓨런티어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매출을 반기 보고서상에 기재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퓨런티어는 이 모바일 쪽 매출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 대비 매출 비중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큰 폭으로 떨어졌죠. 원래 35억 정도 매출이 나오던 게 11억대로 줄었다가 올해 반기 기준이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퓨런티어는 모바일 쪽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장 쪽으로 특화된 사업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과거에 제가 IR 담당자분과 통화했을 때도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모회사는 모바일 쪽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집중을 하고 전장 쪽은 자회사인 퓨런티어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품 사업 내용을 보면 산업용 PC, 뭐 LED 광원, 자, 이런 부품들을
납품을 하는데 대부분의 매출이 모회사인 하이비전 쪽으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비전 향으로 들어가는 매출은 이 부품 사업 쪽으로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출은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 뉴스를 한번 먼저 볼 텐데요. 이 뉴스는 오래된 뉴스입니다. 자, 2023년 1월에 나온 뉴스인데 이렇게 오래된 뉴스를 제가 왜 가져왔냐? 자, 고객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자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 자,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죠. 테슬라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작년 1월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LG이노텍의 퓨런티어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해요. 여기 나와 있죠. 모듈 장비 공급이 부각이 됐다. 퓨런티어가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LG이노텍을 통해서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로 엮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LG이노텍이 주요 고객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더 오래됐어요. 2022년 6월에 나온 뉴스인데 마찬가지로 삼성전기가 테슬라 쪽에 5조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퓨런티어가 삼성전기 쪽으로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슬라 관련주로 퓨런티어가 엮이는 내용이죠. 퓨런티어의 반기 보고서로 한번 다시 들어와 보면요. 자, 퓨런티어의 사업의 개요라는 이 내용에 보시면요. 첫 번째 장비 사업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2015년부터 삼성전기 쪽으로 공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코닉스 쪽으로는 2향 전장 카메라 제조 라인 액티브 얼라인 장비 납품을 시작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밖에 LG이노텍에 대한 언급도 여기 나오죠. 그리고 앱티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셔널이라고 하는 합작사가 있죠. 현대차와 앱티브가 모셔널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회사를 합작사로 차렸는데 그 앱티브 쪽에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9개 전장 부품 업체의 핵심 공정 장비를 납품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해당 시장 영역이 ASM사와 유럽의 트리옵틱스사,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업계에서 높은 수준의 국산화 개발 이력을 가지고, 자, 여기 티어 1 전장업계에서 기술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곳이 퓨런티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이미 까다롭기로 소문난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내용이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큰 고객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아까 세코닉스도 소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EOL 장비는 LG이노텍,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 쪽으로도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권, 지적재산권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자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개발을 했고 출원 당사자가 누구인지 나오는 건데 당연히 모회사인 하이비전과 같이 공동 개발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데 좀 내려보시다 보면 SOS랩과 공동 개발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SOS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이다를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와 같이 공동 개발한 이런 장치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액티브 온라인 같은 장비는 이 SOS랩 쪽으로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SOS랩은 퓨런티어의 이 액티브 온라인 이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지만 SOS랩 같은 이런 라이다 제조사 쪽으로도 이 장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투자했던 회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솔리드 뷰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현재 지분이 1.68%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회사는 라이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 기업에 1.68%의 지분을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카메라 센서뿐 아니라 라이다 쪽도 많이 주목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움직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퓨런티어의 매출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장비 사업부 쪽에 특별히 전장용 쪽 매출을 보면 작년에 275억이 매출이 나왔는데 거기 한 절반 정도 되는 135억이 매출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는 매출이 크게 성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년 그 매출을
좀 유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465억의 매출이 나왔었는데 반기 기준이긴 하지만 200억이 채 안 되는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전체 매출이 성장이 좀 꺾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전장은 꺾이지 않았는데 어디서 빠졌냐라고 봤더니 이 부품 사업부 쪽, 하이비전 시스템 쪽으로 많이 나가는 이 부품 사업 쪽의 매출이 전년 대비 좀 많이 줄었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전장 쪽 매출은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수주 잔고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수주 잔고인데 지금 46억 정도밖에 수주 잔고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밝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거죠. IR 담당자와 그때 주담 통화했을 때도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얘기를 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매출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었던 흐름이었고요. 최근에 반등한 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테슬라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3분기 실적 예상치가 45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수주 잔고 그 금액이죠. 자,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 4분기에는 뭐 실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3분기에 기록한 실적을 비슷하게 가져가서 올해 300억의 매출을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도 주담분과 통화했었던 그 뉘앙스로 봤을 때도 올해 매출은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3분기 실적이 11월 15일 이전에는 발표가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때쯤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가이던스에서 예상한 대로라면 주가는 어느 정도 실망감을 좀 비칠 수 있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크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그 뉴스로 주가는 일시적으로나마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퓨런티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관점보다는 과연 수주에 대한 내용의 뉴스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가 우리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물론 테슬라 관련된 전체 자율주행 시장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나름 뜨겁게 반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주 뉴스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당 뉴스는 올해 11월 3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녹색 사기다라고 얘기했던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트럼프가 이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호 공약으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의 CEO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의 왜 일론 머스크가 베팅을 한 것이냐라는 이유에 당선 전에 나온 이 뉴스이긴 한데 자율주행 때문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 자, 많은 뉴스와 많은 유튜버들이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규제 완화가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승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만약에 정부 효율 위원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 자신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든다? 전국 단위의 승인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정부 효율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자, 여기에도 그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이 정부 효율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여기 위원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힌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런 규제들이 신속하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자율주행 면허 권한을 연방정부로 단일화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승인 절차는 대폭 감소하게 되고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로보택시 사업이 점점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자, 이번에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11월 9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 효율화 위원장이 되면 테슬라 자율주행 조사 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라고 하는 NHTSA
나짜라고 하는 이 위원회가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지금 테슬라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테슬라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면서 햇빛, 안개, 공기 중 먼지 등에 맞닥뜨렸을 때 발생한 충돌 사고가 4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지난달에 이 나짜가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만약에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내용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은 차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에서도 소개를 한 내용이 뭐냐면 자, 이 나짜가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 조사를 막을 가능성도 있다. 자, 이거는 대기업 규제를 대기업이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 그 내용을 기사로 다룬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볼 건 아니지만 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쥐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테슬라의 차트인데요.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그때 로보택시가 발표됐었던 10월 10일에 급락했었죠. 그래서 220달러까지 내려왔었던 모습인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321달러까지 지금 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리프트라고 하는 회사의 차트 모습입니다. 자, 올해 보시면 8월에만 해도 8.9달러였던 게 지금 2배가 넘는 17.78달러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상승 흐름과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리프트라고 하는 회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비슷한 사업 영역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리프트라는 종목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인텔이 투자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모비라이도 현재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다를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회사죠. 아우스터. 아우스터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반등의 모습들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자율주행 시장이 테슬라를 시작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퓨런티어의 차트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8월 5일에 12,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9,000원대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은 2만 원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19,000원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련주들도 한번 볼까요? 슈어소프트테크도 조금 흐름이 약하긴 하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SOS랩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견조한 모습들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틀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완전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칩이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날 보시면 지금 그날 마이너스 16%까지 빠지는가 싶었는데 하락분을 다 말아 올리면서 현재 13,000원대 지금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라이콤이죠. 자, 라이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윗꼬리를 그리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은 탈출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퓨런티어의 차트를 보면서요. 앞으로 투자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3개월 정도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그때 블랙 먼데이 때 바닥을 찍었었죠. 이때 자, 8월 5일에 12,000원을 찍은 뒤로 자, 여기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졌던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때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큰 실망감을 보이면서 물론 블랙 먼데이 때 찍었던 12,000원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때 바닥을 확인한 시점이 아마 대바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밑으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마지노선을 잡는 건 일단은 14,000원이 가장 큰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며칠간 보여줬던 바닥은 19,000원입니다. 이 19,000원을 깨지 않고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날 11월 7일 목요일 거래량을 보시면요. 173만 주가 거래되었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173만 주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많은 거래량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퓨런티어는 발행된 주식수가 81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모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이 대략 한 3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500만 주 이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173만 주가 거래량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많은 거래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기준으로 둘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거래량이지만 퓨런티어 내에서는 많은 거래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여기에도 확인하다시피 많은 매물대가 지금 하단에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한 이 19,000원대는 이 차트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19,000원을 깨는 주가의 뭐 하락은 크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이제 3분기 이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11월 15일 이전까지는 이 3분기 실적이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겠죠. 아까 우리가 가이던스 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여기서 봤잖아요. 3분기 실적. 자, 매출 45억에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겠죠.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막상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할 확률은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는 당연히 매출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어요. 수주잔고도 아까 43억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근거할 수 있는 수주 내용, 제일 좋은 건 뉴스 발표죠. 자, 이 뉴스가 만약에 발표가 되고 그게 뭐 테슬라 향이든 LG노텍이든 삼성전기든 어느 쪽이든 실질적인 수주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저는 조만간에 퓨런티어도 이 실적 관련된 좋은 뉴스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IR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을 때 무언가 그런 긍정적인 내용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나고, 지금까지 수주에 대한 내용이 뉴스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반응들은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그렇고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는 내용은 이미 이때 주가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겠지만 이런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일시적인 하락을 준 뒤에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수주 발표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긍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더 강한 상승으로 반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퓨런티어가 뭐 당장에 많은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이미 이렇게 강한 상승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의 조정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모든 악재가 다 소화된 시점이 오히려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나올 뉴스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최근 이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뉴스가 3분기 실적 발표겠죠.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실적 발표에 대한 충격에 너무 크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서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을 좋은 기회로 또 삼을 수도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테슬라의 강한 상승과 함께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퓨런티어의 투자 대응 전략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요, 그때도 한번 대응 전략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텐선비 남인텍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